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죠. 다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또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로서 연휴 기간 중 해외 증시라든지 또 이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가상화폐라든지 전부 다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연휴를 보내고 또 수요일이 기대되는 또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연휴는 아무래도 주말에 설이 껴 있다 보니까 조금 짧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설 전에 미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이번 연휴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뭐 나들이 정도 뭐 교회로 좀 다녀왔다가 그 외 시간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공부하는데 모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업로드를 할까라는 고민도 많았는데 그만큼 제가 봐야 될 계획했던 공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여유조차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냥 공부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부터 제가 작성해 놨던 그 수많은 개인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그 안에는 분명히 저의 이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겠죠. 뭐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고 잘했던 점도 있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후회와 욕심, 탐욕 그런 게 전부 다 녹아있는 내용들을 한 번 정도 전부 다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만큼 2, 3년의 시간이죠. 예를 들면 200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급락때 느꼈던 공포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 오래 생존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상승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상승과 함께 대시세가 나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 증시가 꼭지에서 흘러내릴 때 그러한 시그널들 발생됐던 내용들 그리고 다시금 많이 내려온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는 어땠는지 그리고 2007년도 처음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당시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시장을 봤었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을 느꼈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깡통의 추억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느낌과 2009년도 금융위기가 끝나고 대형주 중심의 대폭등 장세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하나의 그 감정과 느낌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다 보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부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복기가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굉장히 큰 마인드 컨트롤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개인의 탐욕을 짓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의 버블은 군중 심리가 만든다라는 걸로 하나의 결론을 좀 지으면서 공부에 이제 제목을 하나 적으면서 결론을 지었는데요. 결국 군중, 즉 시장의 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시대를 대변하는 테마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템버거도 나오며 뭐 그 이상의 종목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게 이 주식판인데요. 과도한 욕심, 또 원칙 없는 매매 기준 속에서 욕심만 가득했을 때 오는 또 실패는 굉장히 크게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귀를 하시면서 나의 투자 방법에서 원칙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들어가기 앞서서 서두가 굉장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패드 조기 금리 인상 중단설까지 나오며 미 빅테크 급등 마감 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금리 인상 중단을 선반영하며 2월 1일 있을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돌아서며 단기 긍정론이 또 강하게 정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미 증시가 연이틀 거의 5%대 상승을 주었고 여전히 시장 안에서 금리 인상 중단론이
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의 파동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죠.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시장에 뭐 날고긴다라는 사람들 다 나와서 상저하고를 말을 하면서 굉장히 비관론이 꽃을 피던 흐름에서 완전히 판이 바뀌면서 또 긍정론이 굉장히 많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끝에는 또 과도하게 시장의 강세론자들이 등장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구간에서가 시장에 생각지도 못한 악재로 인해서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월 1일까지는 뭐 어찌되었든 시장 긍정적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장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이라든지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시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시장의 흐름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월요일 시장 뜨겁고 금요일 시장도 뭐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이틀 강한 미 증시의 반등이 좀 나왔고, 다우보다는 빅테크 쪽이 더 훨씬 강했죠. 테슬라가 지속적인 상승하면서 메타나 애플, 특히 금요일 화요일날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 개장하는 수요일 국내 증시 일단은 뭐 2차 전지도 IT 반도체 섹터도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일단은 갭을 다 들고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1230원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환경 자체는 전혀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는 연휴 기간 전 미 증시의 하락에도 달러의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당시 미 증시 및 해외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미 증시의 상승을 당긴 것은 바로 닉 티마리우스 기자의 기사와 더불어 연준 인사들의 덜 매파적인 발언 등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서 상반기 금리 인상 조기 중단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연이틀 나스닥 질주 등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으며 거의 5% 가까운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2월 1일 있을 FOMC에서 패드와치에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99.8%로 전환되고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신뢰도가 높아진 점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당긴 결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론은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문경제지표의 급락 또한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판단을 하면서 단기 반등의 강도가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연말의 시장 대부분의 뷰는 상저하고를 나타냈는데 시장은 오히려 상고를 만들고 가는 것은 아닌지, 즉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2019년도 상반기 시장의 흐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하락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속적인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문제는 종목이고 업종이며 테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자체에는 큰 걱정은 할 것 없다고 저는 판단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시장이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어차피 가야 될 섹터는 정해져 있고 어차피 움직여야 될 종목군과 테마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도 과거에 이 주도주였고 과거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밀려버리거나 정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거는 시장의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명확히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많이 밀리는 섹터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 섹터가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받치게 하는 그런 성격에서라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천천히 기다려서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왔을 때 우리가 낚시하듯이 낚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장 주도주에서 놀면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시장을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시장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든 종목이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그런 종목군들은 서서히 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부터 스윙이 충분히 초보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것은 그 업종의 대표주 안에서 대장주 성격을 띠는 업종 1이면 더 좋고요. 그런 종목이 많이 밀린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월달 시장은 AI와 로봇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화장품, 항공 등 그동안 줄곧 깨졌던 종목군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의 가능성만 보여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모두가 좋다 평가한 2차전지나 친환경은 반대로 기대감이 높아 밸류 이상의 가치로 움직이다 보니 그 기대에 조금만 부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니뭐니 해도 싼 게 최고이며 그 싼 종목과 산업은 혹은 테마의 성장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확인되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받치려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2차전지나 친환경이 그리고 태조이방원 섹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반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는 연휴기간 미 증시의 큰 폭 반등과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론에 힘입어 갭 상승은 자명한 이야기이며, 이때 성장주 섹터인 카카오, 네이버 쪽에서 상승과 게임주 섹터 등의 반등 흐름, 그리고 기존의 AI 로봇 섹터, 좀 더 나아가 메타버스까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움직임도 함께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감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고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간 미달을 했는데 감원을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써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은 이 긍정론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은 한 일단은 상방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의 우리사주 물량 해제가 있죠. 27일이죠. 유통 물량 대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역으로 들어올리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다든지 외국계에서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무튼 시가 개파락을 크게 하면 할수록 중간에 돌리는 힘이 강하다면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말 사이 온통 기사는 챗 GPT가 도배를 하고 있네요. 일단 MS가 오픈 AI에 12조 배팅을 때렸고, SK텔레콤도 다음 달에 ADAT, 즉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스피커에다가 장기 기억 기능을 추가하겠다라는 내용, 네이버, 카카오 등등도 열심히 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불을 당긴 거는 MS의 오픈 AI 12조 배팅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종목군들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러면은 12조 배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냐 없냐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가가 매우 높다면 일단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을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로봇 섹터 금요일날도 굉장히 좋았죠. 제가 목요일날 뉴로메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돌파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뉴로메카도 금요일날 상당히 세게 한 16, 7%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도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까지 찍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근데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한 5배는 더 클 거예요. 5배가 뭐야, 더 클 수도 있고, 국내 1위이며 성장성도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큰데, 아무래도 이 램보 로보틱스는 삼성의 투자, 사족 보행,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등이 좀 더 작용을 해서 시가총액을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버랩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출 차이가 엄청난 덤도, 그리고 두산의 시가총액을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날도,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로봇주들을 보긴 볼 건데요. 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긴 볼 건데, 일단은 네, 조심조심해서 저는 조정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으로 일단은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의용 섹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올도, 원택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될 종목군들이고요. 아무래도 실적과 모멘텀을 확보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미 급등한 상태라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시장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찍고 좀 내려왔었는데, 이제 STO 증권형 토큰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에 투자한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 외 펌프에도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전부 다 확인되고 카페에 제가 좀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핵심적인 네, STO 기업들의 투자가 일단 들어간 점이 높게 평가가 되고, 갤럭시아는 뭐 과거에 이제 NFT 사업 관련돼서 사업 계획이 있었다, 서로 옥션은 앞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 종목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TSMC 잡을 비밀 무기 삼성 이 부품의 사활을 걸었다라는 내용의 기사 안에서는 SFT, 아난티, SNS 택이 있는데, 일단 IT 반도체가 미 증시에서 좋았기 때문에 IT 반도체 하나 정도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SMG 엔터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토큰 개화에 따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종목이 올랐고요. 국토부 중동 3개국 건설 수주 지원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시장에선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보고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시장 보면 주말 사이 나스닥이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 큰 폭 상승을 한 상태에서 단기 이런 저항권, 그러니까 그동안 121평선에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 했는데, 이때 이 고점 3개를 바로 연속적으로 뛰어넘어 버린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이 또 지지의 영역이 됩니다. 또 올라갈 때는 연속적인 상승을 그냥 쭉 만들어내는 게 계속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나올 때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리 없이 그냥 이런 구간을 뭐 애플과 뭐 테슬라 뭐 실적 발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하던 종목군들 이 추세에서도 언제든지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이 대파동이 나왔잖아요. 이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부러졌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020년 IT바이오 볼 때 떨어지는 폭, 최저점까지 하면 78% 너무 심하긴 한데,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대충 잡고 54%, 이번에 대충 잡고 38%, 추가적으로 하락을 충분히 네, 더 하고도
남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하락을 좀 더 하고도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위기 때 58% 빠졌네요. 나스닥이 58%, 지금은 33%.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반등 이후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한번 이렇게 털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 한번 터는 거고, 2020년도 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IT 버블 이후에 이렇게 14% 올라간 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때가 그린스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0.5% 인하를 한 날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랠리를 크게 주고 거의 30%가 올랐죠. 크게 주고 그 이후에 찐바닥이 한번 나오고 시장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막판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볼게요. 2020년도 말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미국에서 그린스펀이. 그리고 2015년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5년도에도 이때도 뭐 금리 인하 뭐 이야기 나오다가 한번 팍 꺾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장을 바라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종 볼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어느 순간에 약간 좀 멈춰있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최근에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먼저 이 앞에 이 저항을 먼저 뚫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서 좀 더 반등이 더 세게 나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120선을 터치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120선까지 무난히 터치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750포인트를 어떻게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800 근처까지 가는지, 혹은 이 중간에 저항에서 무너지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좋은 거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왔죠. 이때도 이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고점을 올린다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을 받더라도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은 자리로 변하고 있다 라고 시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안 밀리고 올라주면서 일단 시장을 버티는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금요일날 뭐 건설주,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건설주가 뭐 해외 건설 관련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으로 인해서 건설주 좀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아직은 뭐 메리트를 느끼기는 좀 그렇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로봇 섹터부터 볼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두산의 시가총액은 1조 4,700억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뭐 더 좋냐 뭐 이걸 떠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 2,700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조 4천억, 1조 5천억을 해서 두산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저는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사실 뭐 로봇주는 로보스타만 하나 공략을 좀 했었는데요. 로보스타만 하나 공략을 했었는데, 이 구간마다 뭐 몇만 주 안 되는 프로그램 가지고 완전히 주물러대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가졌네요. 그러니까 몇만 주라고 하면 수십억 정도 가지고 2, 30억 가지고 계속 올렸다가 뺐다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가 나올 때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개입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 아무래도 이 협동 로봇 내에서 밸류가 싸다 보니까 저는 올랐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구간들이 아일랜드 갭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을 시가의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빠르게 돌파를 했죠. 사실 가장 좋은 구간은 이 돌파 구간에서 따라 잡았어야 되는데 이 돌파 구간을 매매를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딱히 보고 대응은 하지는 못했고요. 뭐 오후에 조금 들어갔던 거는 손절을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거는 본전에 좀 나왔고요. 거의 약손절 정도. 여기서 눌릴 때 좀 사서 약손절, 이것도 뭐 본전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앞에 좀 먹고 뭐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로보스타, 로보스타 굉장히 셌었죠. 굉장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거의 상한가를 찍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힘없이 목요일날 좀 밀렸습니다. 대신 거래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돌파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래도 얘도 LG라는 이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강하게 좀 치는 성향이 있었던 걸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면 돌파로 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어서 대응할 수 있었고요. 이런 횡보 구간에서 처음에 봤다가 이런 구간이죠. 봤다가 바로 안 가길래 좀 일단은 뭐 본전에서 좀 나왔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뭐 추가로 좀 사서 뭐 일부 팔고 나머지 좀 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로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로보스타도 일단 이런 구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은 모르는데요. 나중에는 다 넘겨버릴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올라갈 때 종목이라는 게 온갖 진통을 겪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가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또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하면서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올지 또 함께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어요. 종목이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 과거 이 종목도 상한가를 꽤 자주 갔던 종목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으로 이 당시에 로봇주 마지막 턴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금요일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장중 좀 강하게 움직였고 다시금 시세가 연속되는지 체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짧게 이 구간에서 악성 매물대가 하나 존재를 하거든요. 종목을 보면 음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라가다가 강하게 깨지고 두드러 맞는 자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러면 이런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예요. 돈이 이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런 자리에 굉장히 의미 있게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깨졌다 하면은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왔으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과거 대장주였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AI 관련해서 종목군들 금요일 날도 굉장히 또 화려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일단 종목군들 굉장히 높아요. 과거 AI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처음에 이제 알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딥마인드 나오면서 그때도 굉장히 뜨겁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한빛소프트였던가? 기억도 안 나네. 언제적인지. 아무튼 예전에 그랬었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서
아무튼 그렇게 이 AI 섹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종목군들이 눌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깊게 하락이 조정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셀바스 AI, SK텔레콤, KT 다 연관된 음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SK텔레콤도 음성 관련된 뭘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셀바스 AI 일단 대장주로 신고가를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수요일날 갭을 높게 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픈 AI 1조 2천억 투자에 SK텔레콤, 뭐 카카오, 네이버 이슈들이 다 겹쳐있기 때문에 일단 안 볼 수야 없는 것 같고요. 보더라도 아침에 좀 짧게 혹은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에 좀 돌입을 해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도 보기는 했는데 뭐 그닥 뭐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매매가 조금 깔끔롭지는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매매의 가치를 좀 두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는 KT알파가 상한가를 갔다가 이 자리에서 오전부터 빠르게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등 순환매가 좀 들어갔었죠. 순환매가 들어간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 이후에 바로 눌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면, 보면 이런 구간이 악성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한다면 들어가겠다라는 걸로 일단은 시나리오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죠. 이 앞에 이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깨진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계속 이쪽 섹터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켜봐야 됐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섹터를 잠시 보면, 엔터 섹터 SME 이 행동주의 펀드와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올랐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것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먹고 올라간다면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고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넘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YG엔터의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있던 거 단기 매도는 하고 또 이런 자리 눌렸을 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핑크와 이 재계약 여부가 중요할 텐데 저는 무난히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금요일날 좀 뜨거웠던 게 이제 한주라이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이후에 하루 더 움직였는데 월요일 수요일날도 이 상태에서 바로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코는 이날 물량을 일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전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매도를 하고 다 마무리가 됐고,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음봉으로 끝났다면 종배를 할 건데 올라와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메리트를 이제는 좀 느껴지지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매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MDS테크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빠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제 무상증자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유의미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가에 좀 강하게 좀 들어가서 올라갈 때 분할로 잘 챙기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8% 정도 해서 이제 분할 매도가 됐기 때문에 뭐 4.7% 8%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게 매매를 했고, 이런 식의 종목군들은 종종 나옵니다. 악재가 아닌 단순한 수급 이슈에 의해서 떨어지는 상태의 종목군들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고요. 자, 최근 임용 기기 중에 비올 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항상 보면 어떤 거냐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게 쭉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내려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게 쭉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자리가 이런 갭 구간이라든지 의미 있는 좋은 자리에 내려온다면 이때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먹고,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먹고, 이런 갭이 있는 자리에서 잡아서 먹고, 이 구간을 먹는 거지, 모든 걸 여기서 어떠한 확신에 의해서 한 번에 확 질러 가지고 먹는다, 이거는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매매해서 돈 벌 수 있다 말 못합니다. 실전 매매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저는 한다라고 보여주고요. 비올 같은 거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또 보는 거고요. 원택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고, 이번에 지난주에 컨센 나왔었는데, 컨퍼런스 콜도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박스 하단에서 들어가더라도 나쁘지 않겠다. 하단에서 올라올 때 무려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죠. 여기서 이런 박스권 매매만 하더라도 20%씩은 수익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 이때 올해 영업이익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 좀 올랐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또 빠진다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실렸고, 밀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지오소프트 다음 달에 이제 상장 실질 심사 끝내고 이제 상장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했는데, 사실 금요일날 건들지 말았어야 될 종목에 들어가서 예에서 좀 손절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에서 손절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보고 봐볼 생각입니다. 자, STO 관련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목요일날 거래대금을 꽤 많이 터뜨렸어요. 13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꽤 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일단 좀 올라왔고, 금요일날도 시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바로 22%까지 좀 올랐는데요. 그날은 갤럭시아 SM이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분들은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가총액이 적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다시금 부각을 좀 받았죠. 과거 두나무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최근 코인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눌림 정도 구간이 나오는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간의 상가가 가고 갭이 너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시가 갭이 너무 높다 했을 때는 안 보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뭘 더 먹는다 라기보다도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차라리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수, 목, 금 3일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또 며칠 쉬다가 시장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적응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후장 갭이 높게 든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지켜보다가 시장 흐름 타는 종목군들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